파리 생제르맹 이강인이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할 수 있을까요? 이강인은 3월 A매치 기간을 앞두고 자신의 리그앙 데뷔 득점 상대인 몽펠리에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선 그의 선발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PSG는 오는 18일 오전 프랑스 몽펠리에의 스타드 드라 무송에서 열리는 리그앙 26라운드에서 몽펠리에와 격돌합니다. 경기를 앞둔 지난 16일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와 르파리지앵은 예상 선발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두 매체는 PSG의 선발 11자리 중 3개 위치에 대해 다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강인에 대한 전망이 갈렸습니다. 먼저 레키프는 이강인의 벤치행을 점쳤습니다. 대신 에머리, 마누엘 우가르테, 파비안 루이즈가 선발로 나설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바르콜라, 무아니, 덴벨레의 출전을 점쳤습니다. 반면 르파리지앵은 이강인이 우가르테, 비티냐와 중원을 맡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공격진은 동일하고 수비진에선 리카 에르난데스 혹은 루카스 베랄두가 다닐루 페레이라와 중앙 수비진을 구성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8분 오른쪽 측면에서 콜로 무아니와 2대1 패스를 통해 안쪽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강인은 볼을 컨트롤한 뒤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로 슈팅을 날렸습니다. 이강인의 슈팅은 몽펠리에 골대 상단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이강인의 리그 2호 골이었습니다. 이강인의 득점으로 PSG는 한결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귀중한 골이었습니다. 경기 운영을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라인을 끌어올린 몽펠리에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대승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쐐기골 같은 천금 같은 추가골이었습니다. 결국 후반 18분 음바페의 추가골, 후반 44분 누누 멘데스의 추가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PSG가 6대2로 대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PSG는 17승 8무 1패 승점 59점으로 리그앙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2위 브레스트를 승점 12점 차로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강인은 리그 2호 골과 함께 4번째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4번째 득점입니다. 또한 아시안컵 복귀 이후 PSG에서 넣은 첫 득점입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팀 내에서 양팀 통틀어 3번째로 높은 평점인 7.7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70분 동안 한 골 패스 성공률 94%, 키패스 1회, 크로스 2회, 드리블 성공률 100%, 경합 성공률 50%, 태클 2회를 기록하면서 공수 모두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찬사를 남겼는데요. 유로스포츠는 이강인의 득점을 향해 또 한 번의 PSG 최고의 공격이다. 이강인은 박스 밖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중계했습니다. 비인스포츠는 이강인과 PSG만이 환상적인 득점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레키프에서는 엘리케는 이강인에게 거의 완전한 자신감을 불어넣었고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공격 전환 시 이강인은 매우 효과적인 연계를 보여주었고 이는 그의 전환 패스로 시작된 파리의 2번째 골로 증명되었다. 또한 그의 기술로 통제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은 빛났고 화려한 가마차기 슛으로 골을 기록했다. 공이 없었을 때는 불충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현지 해설에서도 지난 몽펠리에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능 이강인이 파리에서 꽃을 피웠다라고 극찬했는데요. 이번 2번째 맞대결 원정 몽펠리에전에서는 현지 해설이 개인 역량이 크게 작용한 골입니다. 몽펠리에 킬러라며 극찬했습니다. 이강인이 유럽 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4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슈퍼러브 축구 유튜버 팀이 발렌시아 훈련장에 방문하여 이강인을 유소년 때 가르쳤던 스승을 만났는데요. 이강인을 12세, 17세, 18세 때 가르쳤던 앙굴로 코치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앙굴로 코치는 이강인은 항상 우상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12세 때 이미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 기술이 좋고 상대방을 쉽게 제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발전하며 진화했고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었어요. 발렌시아 1군 선수감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아카데미 훈련장에서의 데뷔골과 환상적인 활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라며 극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는 천재 선수란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발렌시아 팀 내에서도 항상 나이가 2살 더 많은 형들 팀에서 경기를 항상 업해서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전체 팀에서 유럽팀에서 스카웃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 국대에서조차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국적이민을 시켜려고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스페인 축구를 씹어먹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많거나 흔할까요? 강인 선수의 천재성, 잠재성은 많은 레전드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등비등 선수였음 절대 외국인을 이민시키려고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강인만한 선수는 20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레전드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계 축구사에 또 한 번의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강인이 터치플레이 채널에서 고 유상철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 유럽 선수들은 기본기는 엉망인데 상대가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 능력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스페인 유수는 어릴 때 경기를 많이 뛰고 경기력 위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 평가할 때 기술이 좋고 빠르고 기본기도 훌륭한데 전술이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인이는 이를 갖추기 위해 외국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인이의 부모님들께 적극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인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서 방송 후에도 UBFC에서 따로 교육했었고 결국 10살 때 스페인행이 성사되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U20 월드컵 4강 김은중 감독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보다 기본기, 개인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으나 특별하지 않은 것은 특징이 없다. 전술이해도 게임 운영 능력과 더불어 개인적 특징이 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게임 운영 능력, 전술이해도 등이 탁월했고 탈압박과 드리블이라는 개인 능력까지 좋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여름 파리 생제르맹 이적 오피셜이 뜨기 전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맨시티와 협상 테이블을 가졌다는 것이 전해지며 화제인데요. 박문성 해설위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축구 전문 기자들과 함께 한 이야기를 통해 밝혀졌었습니다.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유력한 최종 협상 후보 구단이었고 그전에는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협상을 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내부 기자들에게 들었던 정보로는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이전에 SNS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각 구단에 방문했던 것이 사실이고 브라이튼, 아스톤빌라, 맨시티와 협상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중원의 미래로 이강인을 점찍고 협상 테이블을 연 것이나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입 후 구단 그룹에 있는 스페인 팀 지로나로 임대 보내는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여 협상 명단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마요르카에서 지로나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는데요. 맨시티였으나 지로나로 임대를 보낼 예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맨시티의 도박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PSG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고 가장 확실하게 매듭을 지은 것이 PSG였다고 밝혔었습니다. PSG에서 챔스 경험 좀 하다가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번에 토트넘, 에버튼전을 직관 갔던 이강인 선수. 마음 한편에 프리미어리그 빅클럽으로 이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싹 텄으면 좋겠습니다.